자, 3주차 세 번째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동일하게 다른 형상, 자, 주어진 형상을, 자, 지금과 같은 이 그림을 한번 CAD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전 시간에 A3 크기에 맞는 사각형 테두리 작업했고, 그리고 도면층 생성했고, 그리고 치수에 관련되는 설정, 환경 설정까지 끝났으니까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 주어진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도면을 먼저 그린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부분은 바로 수평 기준, 수직 기준 잡아야 되니까, 자 같은 경우는 수평 기준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선, 자, 이 선을 먼저 수평 기준으로 잡아주고요. 왼쪽에 있는 이 선을 제가 수직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다른 부분을 수평이나 수직 기준을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주어진 표시된 부분을 수평 기준과 수직 기준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을 할지 한번 나름대로 작업에 대한 공정을 세워서 계획해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 기준, 수직 기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자, 라인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선에 대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F8번 키를 이용해서 선에 대한 두 번째 선을 클릭을 해서 먼저 수평 기준선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또 선 기능 실행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두 점을 클릭을 해서 수직 기준선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F8번을 다시 눌러서 직교 끌까요? F8번 다시 눌러서 직교를 끈 다음에 이제부터 간격을 띄우고 자르기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격 띄우기 전체 크기를 한번, 자, 대략적인 전체 크기를 보기 위해서 간격 띄우기 오프셋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에 따른 거리값을 입력했고요. 사용자가 선택한 선을 그에 따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다시 간격 띄우기를 실행을 해서 거리값을 입력하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을 그에 따른 방향에 맞게끔 간격을 띄웠습니다. 자, 다음은 좌측 상단에 원 그려볼까요? 자, 이제부터 서클 그립니다. 원. 자, 원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원 그릴 거냐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 14, 21, 28 그리고 이쪽에 있는 45라는 치수 총 4개에 대해서 원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죠? 원 다시 실행해 볼까요? 서클. 자, 원 기능을 실행합니다.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하는데 첫 번째 지름이 14니까 반지름 7을 주겠습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 원에 대한 중심점과 지름이 21이니까 반지름을 입력해서 엔터 누르면, 이거 잘못 눌렀나요? 10.5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때는 U, 자, U하고 엔터 치면은 명령이 취소되었죠. 다시 서클 그립니다. CIR, CL이라고 서클 그린 다음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하고 지름이 21이니까 반지름 10.5를 입력할 겁니다. 또 원 그릴까요? 중심점 찍고 그에 따른 지름이 28이니까 반지름 치수를 입력을 해서 원 3개를 그렸고요. 다음은 반지름 45짜리 또 원 그릴까요? 원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45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원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원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그릴 거냐면은 여기, 자, 반지름 45짜리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5, 그리고 다음 선은 10, 이렇게 5와 10짜리 아래쪽으로도 5와 아래쪽으로 10만큼 간격 띄우기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오프셋 실행했고요. 간격 띄우기 5만큼, 자,
처음에 마지막에 그렸던 원을 위쪽과 원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웠습니다. 다시 엔터 쳐서 간격 띄우기를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10만큼 자 중심원을 위쪽으로 중심원을 아래쪽으로 해서 간격 띄우기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대각선 그릴까요? 자 대각선에 대한 각도가 몇 도냐면은 각도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5도 나와 있습니다. 15도짜리 대각선을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 자 CAD에서 라인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선에 대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자 대각선 그릴 때는 선 길이는 길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탭키 누른 다음에 이때 각도를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지금과 같은 대각선 작업이 됐고요. 자 이제 다음은 어떤 거 그릴 거냐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이 대충 이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다음 작업은 여기 이 부분에 R5와 R10짜리 R5와 R10에 대한 원을 그릴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면상에 호로 보이지만 CAD에서 실질 작업은 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원 작업을 실행할 겁니다. 자 다시 원 실행해 볼까요? 서클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반지름을 입력하고 엔터. 자 아래쪽에도 엔터 쳐서 원 실행한 다음에 중심점 찍고 반지름 입력합니다. 또 원 실행할까요? 중심점 찍고 이번에는 반지름 10을 입력하면은 대략적인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간격 띄우고 많은 양을 자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선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작업할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도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번거롭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조금씩 그리고 잘라내고 조금 그리고 잘라내고 이 방법이 좀 더디고 아니면은 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디고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은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조금 그리고 자르고 조금 그리고 자르고 이 작업을 무한 반복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르기 할까요? TRIM 엔터를 눌러가지고 이제부터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면을 잘 보시고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금처럼 클릭해서 끊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도 너무 한꺼번에 자르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니까 일단 사용자는 남아있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경계 부분만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 없고 얘가 필요 없죠. 나머지 선들은 굳이 자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는 지우거나 자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선도 딱 끊어주죠.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를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만 확실하게 구분을 시킵니다. 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자르기를 너무 많이 클릭하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지금처럼 필요 없는 부분만 딱딱 끊어냅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들만 이렇게 끊어내죠. 아래쪽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사용자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자르려고 애쓰지를 마십시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쪽도 클릭할까요? 여기도 클릭을 해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엔터. 이제는 지우기를 실행합니다. 자 지우기 실행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지우면 되거든요. 요거 지우고 다음은 얘들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워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얘는 아직 자르기를 하지 않았네요. 다시 트림. 자 트림 기능 실행해서 엔터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처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짜투리 부분은 지우기 기능으로 다시 짜투리 부분을 지웠고요.
자, 지우다 보니까는 이 부분의 선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중심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선을 아까처럼 선 연장화시키는 기능 extend. 자, 선을 짧은 선을 연장시키는 extend 기능을 실행합니다. 엔터 치고 한 번 더 엔터 쳐서 사용자는 지금 요거는 이제 ESC 누를까요? 키보드 ESC 눌러가지고 굳이 선을 연장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왜 선을 연장 안 하고 그냥 다른 선, 또 다른 선을 그릴 거냐면, 자, 이거 도면에 대한 분석 작업인데, 그죠? 이 선이, 자, 이 선을 지금 제가 표시한 선을 경계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실선인데 왼쪽은 중심선입니다. 선에 대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선은 나중에 두 개로 쪼개야 되거든요. 굳이 두 개로 쪼개기 전에 그냥 따로따로 선 두 개를 그리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라인 기능을 별도로 실행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점부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또 다른 점까지 F8번 직교 모드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선을 그리고요. 엔터. 선이 기니까 트림 기능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나요? 트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과 같이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었고 아직 오른쪽 부분에 표시 안 했네요. 그럼 오른쪽 부분도 사용자는 동일하게 간격 띄우기를 계속 실행하겠습니다. 오프셋. 자, 오프셋 해가지고 이때 간격 띄우기 값을 입력합니다. 기준되는 선을 클릭하고 그에 따른 방향을 클릭을 해서 간격 띄우기 됐고요. 다시 추가적으로 간격 띄우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름이 10이니까 간격 띄우기 5만큼. 자, 중심선을 왼쪽과 중심선 오른쪽으로 간격 띄웠고 이번에는 지름 21이니까 21에 대한 절반 치수 10.5를 입력을 해서 중심선을 왼쪽으로 중심선을 오른쪽으로. 자, 이번에는 4만큼 간격 띄우기를 또 실행합니다. 선택한 선을 위쪽으로 간격 띄운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잘라내겠습니다. 트림 하셔가지고 자, 필요 있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르거나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그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잘라낼 수 있고요. 엔터. 남아있는 짜투리 부분은 지우기를 이용해서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그렇죠. 이제 중심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연장시킬 겁니다. 자, 선을 연장하는 기능이 선 연장보다는 길이 조정. 자, 이제부터는 길이 조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조정은 증분시킬 값을 입력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저 길이를 조정할 각 지점을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자는 길이가 조정될 방향의 선들을 클릭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선들을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선을 연장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도면층을 분류할 겁니다. 자, 도면층 분류할 때는 이미 우리는 앞전 시간에 도면층을 지금처럼 완성해 놨고요. 이렇게 만든 도면층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선들까지 이미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사용자는 특성 일치라는 기능으로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사본으로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기준되는 부분과 따라가는 부분, 즉 기준되는 놈을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변경될 부분을 선택할 겁니다. 특성 일치 MA 엔터. 자, 먼저 원본 객체 기준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따라갈 거 선택하는데 자, 따라갈 거는 일단 제가 외형선을 먼저 클릭한 이유는 외형선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각형을 크게 그려가지고 한꺼번에 외형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바꿨다 그러면 엔터 쳐서 끝냈거든요. 다시 엔터 쳐가지고 이번에는 중심선. 자,
원본 객체는 기준이 되는 거는 중심선입니다. 이제 바뀔 거는 중심선은, 자, 사용자는 중심선으로 변경이 될 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 중심선까지 변경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치수 기입할까요? 자, 우리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지우다가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자, 그래서 짜투리 남아있는 선까지 삭제 지우기를 한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치수, 선형을 줄 건데요. 선형에 대한 치수는 사용자가 클릭하는 지점까지의 선형 치수 또 실행합니다. 선택하는 두 지점 사이의 치수를 여기쯤에다가 넣을 겁니다. 또 엔터 쳐가지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아래쪽에다가 넣어주고요. 다시 클릭해서 선형 치수를 계속적으로 실행합니다.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하고요. 또 계속 해볼까요? 자, 엔터 쳐가지고 자, 선형 치수를 계속적으로 실행합니다. 또 엔터 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선형 치수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선형 치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계속 엔터를 이용해서 앞전에 실행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엔터 쳐가지고 앞에서 실행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반복 실행을 해서 지금처럼 선형 치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각도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치수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도라는 치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두 선에 대한 각도 치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름도 볼까요? 지름. 자, 아래쪽에 있는 지름 치수입니다. 자, 지름 치수를 실행하신 다음에 사용자는 지름 치수로 입력할 원이나 홀을 선택을 하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 또 엔터 쳐가지고 지름 치수 입력합니다. 객체 선택하고 치수가 들어갈 위치 클릭. 또 엔터 쳐가지고 원이나 홀을 선택을 하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원이나 호에 대한 앞쪽에 지름 치수가 붙는 파이 기호를 입력했고요. 자, 다음은 반지름 치수를 입력할까요? 반지름 치수. 그래서 반지름 치수 입력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위쪽에 먼저 이 중심원입니까? 중심원을 클릭하고 반지름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또 엔터 쳐가지고 안쪽에 있는 홀을 클릭하고 반지름 치수를 입력했고요. 또 엔터 쳐가지고 홀을 선택하고 반지름 들어갈 치수를 입력하면은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지름 치수까지 입력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치수를 입력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자, 여기에는 21이라는 선형 치수가 아닌 도면 보시면 그죠? 얘는 21이라는 지름이거든요. 지름이라는 치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는 21이라는 지름이 아닌 선형 치수가 아닌 지름 치수 넣을 거니까 자, 먼저 치수를 변경합니다. 자, 치수나 글자를 변경하는 기능이 우리 앞전 시간에는 EDIT라는 텍스트 에디터라는 부분이었는데 또는 단축키 ED만 입력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작업하다 보면 좀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나 치수를 바꾸는 부분은 그냥 더블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편집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앞쪽에 파이자가 붙으려면 파이자에 대한 특수기호 %%C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지름 치수가 입력되었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고요.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바꿀 숫자나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특수기호 %%C를 입력하면 지름 치수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자, 다시 볼까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자, 우리 앞쪽에 자, 지름 치수는 %C. 그런데 그 각도는 뭐였습니까? %D를 입력하면 각도가 되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P, P를 입력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값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특수 문자 세 개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삭제까지 끝냈고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있는 도변까지 한번 간략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디 빠져 있거나 또는 뭐 치수 누락이라든지 형상 누락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면에 대한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좀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차 세 번째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